네, 안녕하세요. 디엘렉 라이브 오늘 인터뷰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NCAI라는 회사에서 그 에이전틱 AI 랩 담당하고 있는 김건수라고 하고요. 뭐 간단하게 에이전트 연구 좀. 네,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 아, 네네. 에이전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되게 핫한데 네. 이게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앱을 쓰는 방식이 메뉴를 직접 선택해서 네.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 에이전트가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어떤 앱들의 어떤 사용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에이전트 기술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NC소프트 원래 게임 회사고 네네. 거기서 분리돼서 이제 독립한 게 NCAI고 그럼 최초에 NC소프트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언제 입사하셨어요? 2014년도에 입사했어요. 2014년도에? 네네. 아, 2014년도? 2016년도네. 아, 그중에? 네, 2016년도. 네, 9년 됐으니까. 그때 게임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네네. 처음부터 AI에 입사를 하신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래 R&D를 하셨네요. 아, 그렇죠. NC가 되게 2011년부터 네. 이제 AI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김택진 사장님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게임 이외에 뭔가 좀 회사의 그 신동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제 AI 기술을 이제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AI TF 처음에 4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TF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때는 이제 자연어 중심의 연구를 하다가 뭐 이제 스피치, 비전, 그러니까 뭐 이미지라든지 오디오, 뭐 영상 이제 이런 것들까지 범위를 넓혀가면서 네. 연구를 확장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네네. 몇 분 계셨어요? AI 쪽에? 아, 제가 입사했을 때는 한 2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몇 분 있어요? 지금은 17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네네. 2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조금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개념은 쉬운데 네네.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아, 그렇죠.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 일단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인공지능이 뭔가. 네. 그 저도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좀 받으면 좀 항상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기계학습. 이름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었고. 머신러닝인가요? 예, 머신러닝.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좀 더 AI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는 것 같은데, 뭐 되게 이제 단순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AI도 결국 그냥 수학 함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네.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 정보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이제 던져주는 함수인데, 그게 이제 어떤 정보들을 입력으로 받느냐, 어떤 정보를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델 층위가 네.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시는 GPT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으면 네. 그 입력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네. AI라고 해서 뭐 LLM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뭐 생성 모델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용자 행동 패턴을 보고 네. 이 사람이 우리 서비스를 더 이상 안 쓸지 뭐 판단하는 모델, 이런 것들도 이제 다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하면 네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개념 밑에는 네네. 그 생성형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생성형도 텍스트가 입력하냐, 네. 음성이 입력하냐, 네네. 그리고 결과물이 텍스트냐, 이미지냐, 영상이냐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다른 거고, 네. 이 통칭안이 그냥 인공지능인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은 그냥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알려준다. 네. 딱 그 정도 개념이거든요. 네네. 사실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머신러닝? 저 처음에 이거 러닝머신인 줄 알았어. 아니 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이 왜 지금 인문적 뭔 상관이야? 아. 농담이 진짜로. 아, 네. 아니 왜 못한가? 막. 네. 네.
그러니까 그 생각하실 수 정도로 있죠. 사실은 기술적인 단어가 네.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머신러닝이라는 말 잘 안 쓰고 딥러닝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AI가 훨씬 더 친숙한 네. 단어가 되어버려서. AI가 됐고 네. 이제 실생활에 이제 GPT가 막 들어오니까 네. GPT가 마치 인공지능의 모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거. 아, 그렇죠. 조금 나눠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도 있고 네. GPT도 있고 네. 그다음에 퍼블렉시티도 있고 네. 이 세 가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죠. 그 클로드랑 뭘 물어보셨죠? 클로드, 퍼블렉시티, 아, 네네. GPT. GPT요. 예. 요 세 개는 크게 그냥 하나의 묶음인 것 같고.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AI 모델이 크게 생성형하고 약간 판별형 네. 두 개의 모델로 좀 나눠질 수 있는 아하. 것 같습니다. 예. 판별형은 그냥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네. 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부. 네네 가부라든지 아니면 얘가 고양이다 예. 뭐 강아지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주식이 오를 것 같다 안 오를 것 같다 네.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이 하나가 있고 어. 그다음 이제 생성형 모델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네. 실제로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을 이제 보통 생성형 모델이라고 많이 합니다. 판단형이 있다? 네네. 저 처음 들었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네. 왜냐면- 원래는 AI가 그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OX만 얘기를 해주는 거죠. OX뿐만 아니라 뭐 10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든지 아. 네. 아니면 뭐 20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GPT한테 대화를 걸듯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물어보면은 답을 그냥 주는 거죠. 네. 그런 AI가 있었다. 네네.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GPT 같은 것들이 나오고 네.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보니 뭔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네 네네. 하는 게 이제 불과 이제 한 4, 5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깊이를 더해서 네. LLM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 정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하자고 네. 예산도 많이 한 2천억 정도 배분하고 네. 우리나라 큰 회사들한테 이제 상가 신청을 받았는데 네. 그게 LLM이라고 인식이 됐는데 아, 그렇죠. 예. 그럼 LLM이 뭐냐 이래서 아, LLM. 그 LLM이 이제 단어를 풀어보면 예.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랭귀지인데 이게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네. 거기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을 이제 총체적으로 다 언어 모델이라고. 텍스트. 네, 텍스트. 그래서 랭귀지다. 네, 그래서 랭귀지. 그래서 우리 GPT 써보면 뭐 지금은 이미지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받긴 한데 처음에 GPT 써보신 거 생각해 보면 텍스트로 입력하면 얘가 막 답변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텍스트 위주로 입력받고 생성하는 거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라지가 붙냐면 네. 이 모델이 그 기존에는 되게 작은 컴퓨터에서 돌아갈 정도로 네. 작은 메모리나 되게 성능이 낮은 CPU에서도 잘 돌아가는 모델이었는데 네. 이게 엄청 자원이 많이 드는 큰 모델로 바뀌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라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나오게 말씀하시는 됩니다. 엄청 많은 게 네. 단위가 이제 거기 안에 그 파라메터라고 해서 이 이제 수학 함수로 따지면 이제 이제 파라메터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 뭐 계산이 될 때 어떤 곱해지는 변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어디야 뭐 어디 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한 635빌리언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죠? 6,350억 정도. 그러니까 6,350억 개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 계산을 막 하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6,350억 개? 네네. 뭐의 개인가요?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수학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1차 함수에 보면 이제 그 변수가 있고 기울기하고 상수가 있는데 이 기울기하고 상수를 보통 이제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차 함수는 파라미터가 2개짜리인 함수인데 이게 2개짜리가 아니고 뭐 한 6천억 개, 뭐 한 1조 개 이런 크기로 이제 구성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대한
함수에 네네. 제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네. 연산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네네.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량이 엄청 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그 계산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뭐 GPU라든지 그게 필요하다. 네,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광대한 계산을 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물어보면 바로 거의 바로 답이 오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GPU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차별화 포인트였다. 네네. 아,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CPU만 쓸 때는 이렇게 빠른 예. 속도로 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델들을 만약에 CPU로 돌리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 있다가 예.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계산들이 대부분 다 GPU. 행렬 연산이 많거든요. 행렬 연산. 네네. 예, 예. 근데 GPU가 CPU보다 행렬 연산을 훨씬 더 빠르다. 잘하게 이제 특화가 되어 있고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랭귀지 모델들을 돌릴 네. 때는 GPU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CPU 하드웨어 성능이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사실은 GPT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잖아요 지금. 네. 예, 온 디바이스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입력을 하면 이제 갔다 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제 가서 연산하고 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 거의 실시간이니까 네. GPU 성능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질문 던지면 애가 답변을 한 단어씩 던지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좀 더 빨라 보이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문장이 다 완성이 돼서 짠 나오면 훨씬 예. 더 오래 걸리는데 예. 이게 원래 한 단어씩 답변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이 생성이 될 때마다 이제 계속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아 금방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일종의 꼼수네요. 뭐 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서 어쩐지 이게 네. 다다다다다 이렇게 타자치듯이 나오더라. 네네. 이거였군요. 네네. 아,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한 단어씩 하나씩 온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실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 GPU가 중요하고, 그러니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고. 네, 그렇죠. 아,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이제 버티컬 AI에 대해서 아, 질문을 네. 하고 싶은데, 네. 버티컬 AI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도 애가 답변을 되게 네. 잘하거든요. 네. 그게 보통 이런 애를 이제 범용 AI, 뭐 영어로는 허리즌탈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두루두루 되게 잘하는 애인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세상을 좀 살다 보면 네. 그 일반적으로 박학다식한 사람보다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네. 뭐 어쨌든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면 사용자가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목적에 맞게 특별히 일을 잘해주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버티컬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네네. 그것만 잘하는 네네. 전문가 인공지능이다. 네. 그러니까 좀 뭐 다른 성능은 GPT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적어도 내가 이 분야만큼은 GPT보다 더 답변을 더 잘할 수 있어. 아, 약간 이런 전문가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은 버티컬 AI가 아닌가요? 지금 일단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버티컬 AI를 사실 만들려고 하면 이런 범용 AI가 먼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사람의 말을 일단 잘 이해하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애가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버티컬 AI도 성능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범용적인 AI를 잘 만들어 둬야지 산업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할 수 있다.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이게 특정 도메인에만 맞게만 만들면 다른 데서는 못 쓰니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러 산업이나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큰 모델 하나 만들어 보자 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정부 관계자처럼 제가 너무 좀 거의 뭐 정부 관계자처럼 네. 얘기했나요? 아, 네. 그냥 뭐 아, 하여튼 그런 그 독자적인 AI가 필요하니 네네. LLM 모델이 네. 그걸 일단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버티컬 AI가 아니냐. 근데 이제 각 산업에서 이걸 잘 쓸 수 있게 네.
이제 잘 뭐 환경도 만들고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냐면 결국 이제 각 산업에서 얘네들은 이제 가져다 쓸 건데 네. 계속 이제 외국 LLM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쓰다 보면 뭐 갑작스럽게 이제 라이센스가 변경이 된다든지 네. 하는 문제에 좀 대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지 네. 버티컬 AI도 더 잘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노하우가 다 외국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산업에서 쓸 때 좀 네,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독자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만들게 되면 각 산업에서 쓴다고 할 때 좀 더 이제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고 훨씬 활용성도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인데 사실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 금액이 네. 뭐 조단위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예산 보면 네네. 1,500억 정도인데 네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는 한 1조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그걸 5개 기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적은 감이 있고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은 뭐 투자하는 돈이 보면 막 500조 뭐 이 정도 규모를 투자를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이제 특별히 좀 잘할 수 있는 기업을 또 선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네. 번에 좀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최소한의 이제 비용으로 지금 그리고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아마 많지가 않을 겁니다. 되게 구하기 어려운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더 예산을 늘리지 않을까. 실장님은 네. 정부 관계자 같은데. 아 예산이 적다고 하셔야죠 지금. 아 근데 진짜 좀 부족하긴 하죠. 네.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지원을 하셨죠. 네. 예. 잘했습니다. 어떤 컨셉을 여쭤보면 이렇게 컨셉이요. 뭐 말씀하시기 힘들다고 자꾸 하셔서 네네. 예. 아 컨셉이요. 대충 그냥 네. 지원을 하셨고 네. 그 이제 국가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네. 결국 이후에 이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고민을 해서 뭐 어떤 모델의 특징이라든지 그 산업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모델이 어떤 특징을 좀 가져야 되는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지원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하긴 하셨. 네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저희 전략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러면은 NC AI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 뭐가 다르다.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저희 서비스 측면에서 네. 네 이게 아까 이제 버티컬 AI 네. 말씀을 드렸는데 버티컬 AI가 이제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산업 도메인 지식들이 되게 이제 풍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게 결국 모델에 넣으려고 하면 데이터라는 형태로 네. 구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년 동안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네.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멀티모달에 관련된 차별화된 데이터들, 산업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이 뭔가요? 네. 보통 텍스트 말고 뭐 이미지라든지 네. 뭐 이렇게 비디오, 오디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되게 고유한 포맷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달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여러 모달을 네. 얘기해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분야에 저희가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 협업 파트너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면서 네. 그쪽 산업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GPT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은 떨어지지만 적어도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성능이 높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 AI가 네.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네. 일단 지금 딱 B2C 서비스로 나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뭔가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NC소프트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에 네. 그 게임 유저들끼리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NC가 이제 글로벌 게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유저들끼리 채팅을 하면 이제 아비규환이 되니까 네. 이걸 번역을 도입을 해서 네. 모두 이제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실시간 번역. 예, 실시간 번역. 그래서 그 실시간 번역 쪽에 이제 저희 AI 기술이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이제 저희 기술을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NC소프트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B2B도 네, 그래서 싶어요. 네, B2B 쪽은 지금 저희가 패션 쪽으로 해서 네. 이제 바르코 아트 패션이라고 해서 이제 FNF사랑 네.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쪽 이제 패션 관련돼서도 서비스를 계속 이제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어떻게 해서 패션 쪽에 아, 네. 이게 커넥이 된지 그 저 궁금하거든요. 아, 이게 처음에는 그 게임에 예. 이렇게 보면 그 게임 유저들이 보면 그 본인들 캐릭터에 의상 같은 거 입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하나 이제 디자인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뭔가 디자인을 해서 좀 빠르게 런칭을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제 저도 히스토리를 모르지만 네. 좀 패션 업계 관계자분과 네. 얘기를 하다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패션 업계랑 협업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실제로 패션 업계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로 계속 네, 지금 디벨롭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렇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지금 수많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 많은데 네. 왜 하필 NC AI가 패션에서 뭔가 다른가? 아 그게 그 이제 저희 서비스 특징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패션 업계는 좀 그냥 일반 이미지 생성하고 되게 다른 요구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그 패션 용어들이 되게 전문 용어들이. 그렇겠죠. 아 저는 그 사람 옷에 그 주름이 있으면 다 같은 주름인 줄 알았는데 네. 이 주름 넓이에 따라도 용어가 좀 다르고. 아, 그래요? 네네. 그 주름의 형태에 따라도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들을 저희가 좀 대량으로 협업을 하면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네. 이제 버티컬 AI를 만들고 네. 그리고 뭐 패션 업계에서 보면 모델은 있는데 옷만 바꿔 입는다든지 네. 뭐 아니면 이렇게 CAD 영상이 들어오면 얘를 채색을 해서 실제 제품 이미지처럼 만들어준다든지 네.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일반 이미지 생성 모델에 넣어서 해달라고 하면 잘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특별히 더 잘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네. 이제 만든 어떤 패션을 위한 버티컬 AI다라고 그거를 말씀드릴 수 이제 있어요. 개발을 해서 실제 상용화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 요새도 뭐 저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그래픽 툴 같은 것도 이제 AI가 많이 도입돼서 네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 편집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질문을 한 거죠. 아, 그게 되는데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네. 예. 그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범용 AI와 버티컬 AI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네요. 네. 아. 그리고 또 그 크리에이트 쪽으로도 또 크리에이티브? 아, 네. 예. 크리에이티브 쪽. 예. 그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가 사실 이제 패션하고 저희가 좀 많이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은 이제 그 패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후에 이거를 소상공인들이 뭔가 상품 판매를 위해서 네. 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좀 보면 뭐 마케팅적인 측면들의 지식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뭐 내가 상품 이미지는 있는데 실제로 상품 설명서는 뭐 어떤 구조를 짜서 설명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형태로 뭐 어떤 카피 문구를 써서 뭐 11번가에 올려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마케팅 기능까지 좀 결합을 해서 저희가 뭔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뭔가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서비스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 회장님은 어쨌든 현업의 전문가시고 네. 가장 잘 아실 텐데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 네. 얼마나 실생활에 접목이 될까요? 실생활이요. 네. 지금도
저는 되게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글을 쓴다든지 네. 이제 개발을 할 때도 많이 쓰고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사람들의 생활에 네. 쓰이는 건 한 GPT나 네.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점점 요 AI 기술들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도 하고, 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GPU 자원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저렴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이제 이후에 생활에 지금 저희가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고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사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그것보다 훨씬 빠른 시기 안에 이제 AI라는 게 내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를 대체한다. 아, 네. 네. 사람의 능력이 네. 인공지능으로 바뀐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 뭐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좀 많이 축소가 되거나 네. 사라지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따라서 좀 더 또 다른 직업이 생기지 않을까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네. 저도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직업일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약간 뭐 어쨌든 뭐 변화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직업들의 어떤 범위가 많이 축소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서 그 빈자리를 좀 메꾸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 네. 그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아, 네.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네네. 그런 초지능이 나타날까요? 초지능이요. 네. 네. 뭐, 네, 저는 나타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계속 그 뭐 기술 연구도 기세인데, 지금 AI가 기세를 타서 엄청나게 많은 자본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드웨어나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이제 이쪽으로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초인공지능, 뭐 AGI, 아니면 뭐 ASA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스페셜리스트에 가까운 네.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근데 현업에 계신 전문가 터미네이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다른 얘기인데 전문가분이 네. 초인공지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 네. 무섭네요 사실. 아 그런가요? 네, 무섭죠. 네, 제가 보니까 어떤 기자분께서는 오싹하다, 아 진짜 으스스하다라고 표현하시긴 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로봇에 인식하면 네. 완전 로봇이잖아요 이제.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뭐 인공지능을 로봇하고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도 좀 많이 그러니까요.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로봇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옛날처럼 뭐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시각 정보도 인식을 하고 모달 하면서 네. 네네 뭐 정말 이제 네.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네, 혹시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네. 더 많은 얘기.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네. 그 공부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전문 용어가 네.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네. 이 개념 확실히 알아야 되고 네. 제 생각에는 이 사회적으로도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네. 기술의 영역이긴 한데 아 그럼요. 예, 윤리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실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 리뷰 한번 해서 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잘 고민하고 아니, 나오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